예,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조성택입니다. 오늘 발제할 내용은 그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의 성과와 그리고 또 앞으로 추진 계획 또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재 진행된 논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남북 교류 협력의 뭐 이론적 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학계에서 많이들 논의하는 것인데 그동안 그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기능주의적 접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어떤 교류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어,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비정치적인 그런 교류 협력들이 결국은 정치적 통합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양한 대안들이 이제 개진되고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사실 이런 비정치적인 그 교류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교류도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중앙 정부의 정치 엘리트들이 적극적인 어떤 참여 그리고 또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또 의지를 갖고 또 진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얘기하지만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감당하는 부서 내지는 그 연구진들이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계를. 그러나 그 지자체에 갖고 있는 법적 한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역량 뭐 또한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약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최적화를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지자체 차원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또는 자생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들이 또 수행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들을 보면 이제 경기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분야, 그러니까 특히 경제나 아니면은 이제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류 협력들이 동질성을 이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켜서 통합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지자체 안에서는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즉 경제 협력의 어떤 예를 들자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수익 구조나 비용 구조를 연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한계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것들에 대한 어떤 한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정책의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우리가 뭔가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비정치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또 중앙 정부와의 조응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협력들도 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또 한 가지 지금 이슈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또는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걸 객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이 일방적인 어떤 지원 내지는 일방적 사업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상생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홍보 내지는 설득도 또한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산업 협력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그 대체적으로는 그 차이가 존재는 하겠지만 사실 신시장이 창출이 되고 또 소비지가 만들어지고 또 무역이 새로 창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편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비전을 만들고 또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 협력, 그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남북 교류 협력을 그 사례들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이제
그 연구원 내지는 이제 뭐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기 구분을 하면 뭐 4단계로 구분하는 분도 계시고 5단계로 구분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3단계로 구분하는 분도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사업을 모색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인도적인 지원 단계 그리고 개발 협력 단계 뭐 이런 순으로 보통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인도적인 지원에서 개발 협력 단계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개발 협력 단계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뻗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 초기 단계 조성기를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어떤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감귤 지원을 했죠. 이 사실 시작이 된 것은 그래서 감귤이 굉장히 그 과잉되게 산출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제 북한과 남한이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첫 사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들이 있고 또 문화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질적인 지금 상황에서 60년간 단절되어 왔던 상황 속에서 사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달라져 있고 또 이질적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층위에서 과거에 공유했던 것, 그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서 뭔가 추진을 하는 그런 양태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보신 바와 같이 뭐 인천 같은 경우에 목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잘 이렇게 보도에서 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인도적 지원 협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지원 같은 것을 했었고 경남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어떤 농기계뿐만 아니라 그 농작물 관련해서 뭐 모종 그 교환 사업 같은 것들을 했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국체전 이제 관련해서 금강산 현지에서 이제 체화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장기 때는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협력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당국리 협동농장을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단연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지원했던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이뤄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단 이후에는 그래도 중단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했습니다. 제약하에서 아까 초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하에서 그래도 지자체들은 그 안에서 최적화를 좀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것들이 주로 인도적인 사업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뭐 경제 제재 문제가 가장 컸겠죠. 한 사례로 경기도의 남북 교류 협력의 사업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정리를 해보면 사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었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타입을 나누면 이제 물적 교류, 인적 교류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유형 1에서 유형 4로 시기가 지나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설명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협력 단계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경제 제재 이후에는 사실 전문가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적지만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또는 법률 제정 내지는 개정 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중앙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서 특별한 어떤 경제 협력을 이끌어낸다든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도 이제 남북 접촉을 실제로 했고 그 의향을 또 묻고 또 그 정책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또 개발 사업까지 나아가는 그런 그 사업의 확장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들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을 그 적극적으로 또는 그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인천에서 이제 황해 평화 포럼이라고 해서 모든 지자체에 있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별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단될 때 그리고 또 재개될 때 그리고 정말 활성화될 때 이 세 가지 상황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에 따른 합당한 전략들을 만들어야 된다. 또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단된 상황에서는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그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중단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이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했다. 그래서 어떤 이 남북 관계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적 평화 개념으로 나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뭔가 그것을 하나의 바운더리로 아우르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돼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속성 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북한 측 수요를 좀 고려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또는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을 뭔가 체제 전환국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북한의 어떤 장기적 경제 성장을 목표를 두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차이가 나는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약간의 마찰이 있지만 사실 접촉점은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떤 협력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그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의 다각화 한 측면에서만 계속적으로 뭔가 구상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요즘에 와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북한의 역량 강화를 좀 하자. 북한의 자생력을 좀 확보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온 얘기인데 첫 번째는 경제 제재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들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개도국 내지는 체제 전환국들이 처음에 경제 성장을 했을 때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에 어떠한 사업들이 발굴돼야 되고 그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는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이제 경제와 산업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을 아울러서 담당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다양한 산업이나 경제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과도 굉장히 많이 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는 그런 경제 특구들이 아직은 진행 단계도 아니죠. 아직 현재 지금 초기 단계고 심지어는 이제 아예 어떠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착공을 하는 뭐 그런 어떤 단계도 아닌 그래서 설계도에서 머무는 단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부터 혁신 클러스터까지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성과들을 많이 내고 또 그리고 해외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R&D 센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우리가 전수하는데 사실 경제 제재 하에서 우리가 현금 지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한 북한에게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북한의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 말씀을 들으면 사실 그런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사실 북한이 싫든 좋든 간에 사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체제 전환국들이 첫 시작은 다 역량 강화였습니다. 즉 이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출입 또는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체제 자체를 수입을 하는, 물론 뭐 돈 주고 수입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식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좀 부정적인 어떤 식견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KSP 사업이라고 해서 뭐 예서 코트라에 대한 그 조직 구성 운영 이런 원칙들을 이제 전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이것은 그 단순한 이식이 아니라 그 현지의 어떤 상황에 맞게 뭔가 조정을 하는 그런 튜닝을 하는 작업들도 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북한에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논의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통합 역량을 좀 제고시키자는 건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자체를 우리가 어떤 먼저 온 통일이라든지 또는 통일의 역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그냥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주민으로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요즘에 들어와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사실 지금 현재 개정안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지자체의 책무들이 강조가 되고 또 역할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진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자체 책무라 주체성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일부러 언급을 안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뭐랄까요 그 어떤 명확화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 논란을 좀 해소하자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추진 계획들을 잠깐만 이게 소개해드리면 뭐 여기 그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경기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고 또 추진 앞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건데 보면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 즉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끊기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가자. 결국은 이제 인도적인 차원의 어떤 사업들이 됐겠지만 이러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의 이점은 바로 접경 지역 주민들도 편익이 있고 또 북한 측에도 편익이 있는 그 양 방향에서 모두 다 이로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지방정부 협의회가 구성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1개 지자체가 현재 날짜 기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또 우리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 행사들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하고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4개 과제 15개 분야의 어떤 그 사업들을 또 우선 사업 또 그리고 중장기 사업들을 나눠서 추진을 했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테마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고요. 특히 한강 하구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정전협정에서는 이제 DMZ가 얘기되어 있고 서해에는 사실 NNL이 있고 근데 한강 하구만 사실은 이제 모호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뭐 종전 선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논의들 가운데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정전협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관할했던 그 유엔사의 입장도 변화할 것이고 그래서 한강하구 같은 경우에 정전협정상 사실 민용 선박이 가능하지만 운영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경제특구는 사실 지금 지금 법안과 관련된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고 그래서 이제 조속한 입법 건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뭔가 이렇게 연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정비 계획이 이제 4차 정비 계획이 그 작년 12월에 나온 거 보면 우리가 경기 북부 지역은 상당히 우리가 중첩 규제로 인해서 좀 낙후되고 기본권도 제한되고 하지만 이번에 나온 그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보면은 산업단지 물량을 상당수 이제 예외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외 사례가 대표적으로 평화경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도 발전을 하고 향후 남북 교역이 재개됐을 때도 대응할 수 있고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그 현재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떤 그 국제화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잠시 지금 멈춰 있지만 이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DMZ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 중심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저 평화 공감대가 확산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공감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츠 DMZ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포럼도 있고 학술 포럼도 있고 그리고 또 전시회도 있고 또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테마 안에서 다양한 또 행사들을 진행함으로써 이 또한 이제 국제사회와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우리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지자체 그 관련된 성과 그리고 또 경기도에 대한 정책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